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고대부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에 대해서 내신 문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우선 원장이고요. 현재 성북 네스트 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대부고 담당을 해오고 있고 계속해서 고대부고 내신을 담당했기 때문에 고대부고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문제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이제 2학년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객관식이 90점 만점, 서답형이 10점 만점으로 출제를 하거나 서답형 나오지 않고 객관식만 100%로 해가지고요. 거의 뭐 객관식이 등급을 좌우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시다시피 서답형의 비중이 35점 만점으로 대폭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객관식의 경우에는 100%까지 출제가 되던 객관식의 점수가 배점이 이제 65점으로 축소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시험과 달리 올해부터는 서답형을 얼마나 잘 써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서답형 문제 개수가 굉장히 적죠. 전체 배점은 35점이나 되는데 한 문제당 15점, 12점, 8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등급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답형 채점을 하실 때에도 적당히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감점 요소를 찾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감점을 하시고 완벽하게 써냈을 경우에만 전체 만점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경향성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후에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흐름으로 큰 변화 없이 이어질 예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말을 건네는 방식, 시에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대화체라고 했었죠. 그리고 혼자 떠드는 말투, 그것을 독백체라고 했는데 즉 2번 선지에서는 나시가 대화체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봅시다. 마지막 마무리를 있다, 갖다, 받는다, 눈부시다, 흘긴다, 울긴다 이런 식으로 평서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대화하는 말투가 아니라 이제 혼자 떠드는 말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건네는 방식, 즉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인데요. 따뜻한 불을 씻는 소년의 행동은 강물과 연결되어 떠나가는 가을을 슬퍼하는 소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이 떠나가는 가을을 슬퍼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라색 박스 친 부분을 볼까요?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그러니까 슬픈 것은 가을이 아니라 얼굴이 슬픈 건데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순이의 얼굴이죠. 그래서 순이의 아름다운 얼굴이 소년에게 슬픔의 감정을 주고 있는 것이지 떠나가는 가을이 슬퍼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A2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옳은 건데요. 정답은 5번 선지입니다. 2에서 할머니들이 가끔 눈을 비비는 것을 보고 화자는 이를 한눈을 팔다가 그새 또 지나간 자신의 한평생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들이 한눈 팔다가 자신의 한평생이 그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느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눈 팔 때 인생이 지나가진 않아요. 한눈을 팔 때 인생이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 한순간에. 그래서 여기 녹색 박스 친 부분을 보면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잠깐 한눈 팔고 깜빡 조는 사이에 한평생이 지나간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나간 게 아니고요.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할머니들은 그런 착시 효과를 느낀 것이지 실제로 그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정답이 되려면은 그새 또 지나간 한평생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새 또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라고 해야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정답은 5번이죠. 북각 선생은 농부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했다. 자, 여러분, 성심성의껏의 사전적 의미는요, 정직하고 성실하게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녹색 박스 친 부분을 보면은 농부와 북각 선생이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선생님께서는 어인일로 이 아침에 들판에다가 절을 올리십니까? 라고 농부가 물어보니까 북각 선생이 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나 어찌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땅이 두텁다 해도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디디지 않을 수 있으랴 했거든. 이거는 옛날 성현의 말씀을 응용한 건데요. 자, 북각 선생이 사실 밤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마지막에는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뭔가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농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태도를 우리가 성심성의껏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범이 비판하는 인간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은 것은, 자, 본문에서 이 보기의 내용이 하나하나 있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파란색 밑줄친 부분을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네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라고 범이 꾸짖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번 문제에서 보기에서 라의 내용과 방금 내용이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말과 태도를 달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친 부분을, 파란색 밑줄친 부분을 보면요,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 아무리 오랏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라고 인간의 죄를 꾸짖는 부분인데, 여기서 오륜이라는 것은 이제 5가지 윤리,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윤리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선지 라에 나와 있죠. 선지 라가 아니라 나에 나와 있네요. 자, 나에 나와 있습니다. 오륜을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모습이 방금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세 번째 파란색 밑줄을 봅시다. 말과 소가 수고를 다하여 짐을 싣고 또 복종하며 성심껏 내놈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푸죽간이 쉴 새도 없이 이들을 도살해서는 그 뿔과 털조차 남기지 않는다 라고 본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5번 문제에서 가의 내용과 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을 약탈하는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 제시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가와 나와 라가 포함된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의 내용은요, 본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모습,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본문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의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는 빼고 가, 나, 라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요, A와 보기에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B의 백도원과 달리 A의 범은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방금 전 본문에서 빨간색 밑줄친 부분을 보면요, 유란 것은 유라더니 라고 해서 서로 한자가 다르죠. 의미가 다른, 그리고 소리만 같은 유라는 개념들을 두 개를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자습서에서 엄청 강조됐던 부분이기도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이고 학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는 게 유는 유라더니 라는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엄청 많이 했죠. 자, 선업형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비판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상이 무엇인지 아래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기억은요, 여기 부분에 나와 있죠.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내용이 우리 자습서에 읽기중 활동에 대놓고 나와 있어요. 여기 빨간색 박스는요, 자습서에서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하니가 의미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라고 자습서에 쓰여져 있고요. 여기 대놓고 답이 나와 있죠.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예시대화만을 그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살펴보면요. 이 병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적을 것, 그리고 50자 내외로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자, 정답의 글자 수를 세보면은 정확하게 49글자가 나와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썼을 때 감점 없이 정답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정확한 뜻을 모르고 상황을 판단해서 즉석에서 자기가 창작해서 지어 썼다라고 한다면 이 글자 수를 맞추기도 어렵고요. 여기서 채점 기준에 이 정답이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만점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학생이 자기 판단으로 지어냈으면은 아마 좀 대폭 감점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자습서를 공부해 두는 것이 고대부고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넘어가서 자, 7번 문제 보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맞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4번이 정답이죠. 나와 달리 가는 시적 대상에 대한 이중적인 정서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시는 뭡니까? 규원가죠. 규원가에서 여기 파란 박스 보겠습니다.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요? 내 남편이.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무는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그러니까 자신을 내팽개쳐 두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는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인연을 끝처신들 생각이 없으소냐.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생각은 난다.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면은. 그래서 당신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한편으로서는 당신이 너무나도 그립다 라는 이제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시적 화자는 자신을 내팽개친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동시에 또한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선지가 되겠죠. 이중적인 정서가 확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디귿의 화자는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과연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렸던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초록색 박스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춘화류호 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을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천화류호 시절의 뜻은 봄날의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이고 시름일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치가 굉장히 좋고 멋있지만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요? 지금 현재 남편이 자기를 저버리고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구슬픈 상황에서 경치가 좋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신한테. 근데 여기서 3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렸다고 했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경치를 떠올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이 나옵니다. A와 B는 모두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배경이 되는 자연물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화자의 감정을 환기하거나 강화하거나 고조시키는 것, 그런 자연물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는데 A와 B시 둘 다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A 파트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채눈 섞어치니 여름날 기국일 때 구준비 무슨 일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핵심 콕콕 부분은 선생님이 자습서에서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우리 자습서에 대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채눈과 구준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자연적 배경으로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도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학교 내신 문제를 출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자채눈과 구준비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을 방금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나시를 보겠습니다. 나시를 보면요, 여기 B파트에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되었고 시냇가 냇물은 초록 장막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마도 이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이제 이 경치가, 아름다운 경치가 고조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석하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 병풍과 장막에 대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100% 언급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내신 문제로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이 병풍과 장막이 객관적 상관물로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와 들을 학생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3번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자, 1번 보면요. 가와 달리 나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의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은 3인칭 시점이고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은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럼 가와 다르게 나는 3인칭이란 얘기는 가는 1인칭이란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에서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동그라미로 나는 이라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서술자가 하는 얘기인데, 서술자가 스스로를 나라고 했다는 얘기는 1인칭으로 지칭을 했다는 얘기는 이 또한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자기를 나라고 드러낸 부분부터 이미 1인칭 시점인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나 작품을 보면요. 나의 작품에는 그 어디에도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등장인물의 사건들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서술만 해줄 뿐이지 여기 등장인물로서 절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와 다르게 3인칭 시점이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억 밈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자, 기억.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한 이유가 그의 불성실함 때문임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문에서 기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억이 여기 있네요. 자, 이 맨 앞에 부분인데요. 보라색 버스를 보고는 그러나 이틀날 그는 오지 않았다. 그는 황수건이죠.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라고 해서 어디 보자 나는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얘기를 보면요. 황수건이 오지 않은 이유가 황수건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신문 배달원에서 해고됐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해고당해서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성실해서 온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이 11번의 1번 선지, 즉 불성실해서 오지 않은 게 아니라 해고당해서 오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2번에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름 동안 황수건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과연 객관적인 태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A 파트, 자,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쭉 읽다 보면은 서술자가 서술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랐다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놀라운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놀랐고 누구한테는 놀랐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이런 감정들은 뭐다?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이라는, 서술자가 말하는 놀라운이라는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 서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실제로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황수건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자, 13번에 한생원이 보기와 같이 일기를 썼다고 할 때 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죠? 돈을 내서라도 되찾을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논이야기를 제대로 봤으면 한 번에 답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한생원이 결국은 자기 땅을 되찾았나요? 그렇지 못했죠. 결국은 땅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되찾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틀린 거죠. 이거를 본문에서 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밑줄 찍은 걸 보세요.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라고 원망하고 분통 터뜨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생원이 자기 땅을 되찾았으면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 자기 땅을 되찾지 못한 데서 오는 분노와 원망을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한 부분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평 2번 보세요. A에 대한 한덕문의 태도와 그 이유를 아래의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것은 우리가
내신 대비 문제를 풀어보면요, 굉장히 숱하게 나온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나올 걸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습서의 내용들을 그냥 꼼꼼하게 잘 읽어보기만 했어도, 그리고 변형 문제들을 좀 제대로 풀어보기만 했어도 충분히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나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았든 가난한 수장농인 자신의 처지는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한덕무는 조선의 독립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딱 정확한 정답이 우리 자습서라든가 평가 문제지에 제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만 많이 풀어본 학생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시 문제인데 정답은 5번이죠.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자, 이게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쓸쓸하다, 지치고 어둡고 외롭다. 계속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글 전체를 보지 않고도요, 키워드만 다 체크를 해도 이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시에서 파란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라고 함으로써 이게 마무리 부분인데요.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은 5번이겠죠. 미음, 비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자, 여기 주황색 부분이 이제 미음 부분인데요.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시. 자,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직유나 은유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처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직유법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유가 사용된 건 맞죠. 비유는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부처님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한 게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비로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름다움하고 어울리진 않아요. 그 때문에 구자명시를 헌신하는 존재, 인내하고 희생하는 이미지로서 부처님으로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5번에서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는 부분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나는 계절적 배경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 앞에서 녹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엄동혹한일수록 여기 나시에서 이 녹색 부분이 자, 엄동혹한이라는 것이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시어가 되겠죠. 겨울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성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창문에다가 훅 불었을 때 차가운 날에 차가운 온도일 때 맺히는 것이 성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엄동혹한이라고 겨울을 암시하는 시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대놓고 엄동혹한이라고 계절적 배경을 제시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7번에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앞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A, 새벽 시내버스. 자, 새벽 시내버스라고 A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라색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천하 총각, 아이언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일반적인 서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은 새벽에 버스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단하고 그런 연민의 대상들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그렇고요. B도 확인을 해보면요, 출근버스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구자명시가 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민의 대상인 구자명시가 타고 있는 공간이 B, 출근버스이기 때문에 자, A와 B 둘 다 시적 화자의 연민의 대상들이 타고 있는 공간으로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연민의 감정을 촉발하는 공간, 그런 대상들이 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서사평 3번을 보면은 가는 서사적 진술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A, 여기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시가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흰 바람벽에 라는 어구와 흰 바람벽에 오고 간다, 흰 바람벽에 헤매인다, 흰 바람벽에 있다,
흰 바람벽에 지나간다 등과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평소에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운율은 결국 뭐에 의해 형성이 된다? 반복에 의해 형성이 된다. 단어가 반복돼도 운율을 형성하고, 어구가 반복이 돼도 운율을 형성하고, 통사 구조가 반복이 돼도 운율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 운율은 뭐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이 가시에서 결국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특정 시어와 통사 구조,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전 중간고사 내신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이번 기말고사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 네스트 국어학원이었습니다.